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한국에 완전히 뒤처졌다고요? 세계 최강국. 미국의 에너지 기술이 한국에 비해 수년이나 뒤처져 있다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유명 과학자가 한국에 와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이죠. 하지만 그녀의 방문 이면에는 10년 전의 아픈 기억과 풀리지 않은 의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스미스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것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됐죠. 연구실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붉은 노을이 드리웠고 책상 위 서류들이 그 빛에 물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죠. 한국에 가라고 방금 받은 이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미국 에너지혁신센터에서 온 기술평가 의뢰. 하필 한국이라니. 쓴웃음이 났습니다. 책상 한켠에 놓인 낡은 신문 기사를 집어들었죠. 미국 유명 대학 한국 유학생 논문 표절 의혹. 제 이름과 제자였던 그의 이름이 나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엘리자 스미스, 넌 바보였어. 그때 저는 젊고 열정 넘치는 교수였고 그는 유망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커리어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공식적으론 증거 불충분. 하지만 냉대와 의심은 오래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용한 이곳에서 연구하는 게 편안하긴 했지만 매일 내용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술력을 평가한다는 건 결국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 제 전문 분야였죠. 진실은 결국 데이터로 말하는 거야. 결심한 저는 책장에서 예전 자료를 꺼내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객관적 진실로 접근하겠다고 다짐하며요. 짐을 싸며 노트북, 분석 장비, 그리고 낡은 신문 기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나 연구 평가가 아니라 제 인생의 미해결 과거를 마주하는 여정이 될 테니까요. 이번엔 다를 거야. 다시 한번.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지만 머릿속은 또렷했죠. 10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 긴장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입국장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얼굴 인식 시스템과 자동화된 입국 절차, 효율적인 안내 로봇들까지 이렇게나 바뀌었네. 저도 모르게 중얼였습니다. 미국의 공항과는 다른 정돈됨이 느껴졌어요. 스미스 박사님, 젊은 여성이 팻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정지우입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나왔어요. 단정한 외모에 또렷한 말투, 인사 후 함께 공항을 나섰습니다. 고급 전기차에 오르자 정 박사는 말했어요. 논문 잘 읽었습니다. 특히 전해질 모델 연구가 인상 깊었어요. 다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2018년 발표하신 논문에서 경계면 저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실험값과 이론값에 8.3% 차이가 생기더군요. 심장이 순간 철렁했죠. 그건 실험 오차일 겁니다. 단호히 말했지만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실험을 재현하고 저항을 보정했더니 오차가 0.2% 이내로 줄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를 완벽히 분석하고 개선까지 해낸 겁니다. 자존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흔들렸어요. 실례했다면 죄송합니다. 박사님께 한국 기술 수준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흥미롭네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 생각보다 더 큰 도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지우 박사와 함께 배터리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문이 열리자 피로가 싹 가셨죠. 끝없이 이어진 자동화 라인,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 팔들, 사람의 손길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다 자동화인가요? 예, 95% 이상 자동화되어 있어요. 공장을 따라 걸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도 자동화는 발전했지만 이 수준은 처음이었죠.
생산 용량은 얼마나 되나요? 연간 40기가와트시, 전기차 약 50만 대 분량입니다. 숫자에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 최대 공장보다 규모가 컸으니까요. 불량률은 0.002% 미만이라고 했고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죠. 완성된 배터리들이 포장되는 곳 상자에 찍힌 미국 자동차 회사 로고를 보고 물었습니다. 저건 미국으로 가는 건가요? 네. 북미 시장 주요 공급처 중 하나입니다. 당혹감, 자존심,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얽혔죠. 우리는 이 나라 배터리에 자동차 심장을 맡기고 있었던 건가? 이후 우리는 R&D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이라 했고 계면 저항 문제는 스미스 박사님의 논문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했죠. 당황과 묘한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 연구원이 보여준 태블릿 속 분자 구조도는 제가 이론으로만 제시했던 것과 거의 같았고 그들은 이미 합성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걸 시작했나요? 약 8개월 전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은 아직 개념 검토 중인데 이들은 현실화에 들어갔던 거죠. 공장을 나서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적어도 배터리 기술만큼은 한국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어떠셨나요? 첫 인상이요. 정지우 박사의 질문에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미국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차 안, 창밖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제 임무는 한국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본관에 들어서자 웅장한 로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높은 천장, 현대적인 구조, 벽을 가득 메운 특허증과 상패들, 정지우 박사의 안내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오늘은 연구소장님과 미팅이 있습니다.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해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기다리던 중 문이 열렸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엘리자. 최명희. 15년 전 독일 연구소에서 함께 연구했던 동료였죠. 그녀가 이 연구소의 소장이라니.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직도 이론에 집착하나요?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지만 담담히 답했습니다. 이론은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죠. 그녀는 웃으며 되받았습니다. 어제 공장은 이론으로 설명되던가요? 명희는 태블릿을 켜며 말했죠. 2012년 당신이 30년은 걸릴 거라던 고체 배터리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예전엔 감을 믿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죠. 정말 언제부터 이렇게 수치만 쫓게 된 걸까요? 사람은 변하죠. 나도요. 예전엔 감에만 의존했지만 지금은 감이 이기는 수치를 만듭니다. 그 말이 깊게 박혔습니다. 과학자로선 모순처럼 들릴지 몰라도 현실에선 꽤 강한 진실이었어요. 연구소를 둘러보고 싶어요. 그 수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물론이죠. 하지만 먼저 물을 게 있어요. 왜 이 평가를 맡았죠? 잠시 침묵 끝에 답했죠.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10년 전의 진실을. 그녀는 잠시 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럼 진실을 보여드리죠. 그렇게 우리는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평가는 이제 제 과거, 현재, 미래를 마주하는 여정이 되고 있었어요. 최명의 소장과 함께 연구소 깊숙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카드를 지나 들어선 실험실,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미국에선 아직 프로토타입 수준인 전고체 배터리 통합 장비가 현실로 가동 중이었죠. 이게 정말 작동하나요? 당신이 2년 전 10년은 더 필요하다고 했던 바로 그 기술입니다. 그 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리튬 금속 음극과 고체 전해질 계면 문제는 제가 한계라 본 기술이었죠. 당시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었습니다. 계면 저항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정지우 박사가 태블릿을 내밀며 말했어요. 우린 전혀 다른 전해질 구조를 개발했어요. 이론으론 가능하지만 현실 구현은 매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냈다고요? 정지우의 설명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적어도 제 계산으로는 그랬죠. 직접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망설였지만 과학자로서 호기심이 더 컸죠. 네, 해볼게요. 연구원들의 안내에 따라 장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입력해야 할 매개 변수들을 설명해 주었죠.
제 논문에서 제시했던 이상적인 수치들을 입력했어요. 그 수치들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현실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값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그래프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있었습니다. 전압 곡선은 완벽하게 안정적이었고 내부 저항은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결과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학자로서 눈앞의 데이터를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도 없었죠. 3개월 전에 완성한 버전입니다. 이미 소규모 생산 테스트 중이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아직 초기 단계인데 여긴 이미 현실이었죠. 오차가 전혀 없네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보통 새로운 기술에는 항상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결과는 마치 수학적으로 완벽한 시뮬레이션처럼 오차가 없었어요. 스미스 박사님의 논문은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그 길을 이어간 겁니다. 과정을 묻자 정지우는 연구 전 과정을 보여줬어요. 시행착오와 대안의 연속. 그들은 제 이론을 기반으로 출발했지만 중간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더군요. 당신들은 제 한계를 넘어섰네요. 최명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당신의 이론을 확장한 거예요. 다른 길로요. 말을 듣는 순간 과학자로서 패배를 느꼈지만 동시에 기쁨도 있었습니다. 기술은 진보했고 제 연구는 그 출발점이었으니까요. 어떤가요? 우리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인정해야겠네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최명희는 묻습니다. 이게 당신이 찾던 진실인가요? 잠시 생각했죠. 10년 전의 진실은 아직 모르지만 지금 마주한 진실은 더 깊었습니다. 과학의 본질, 그리고 제 한계에 대한 진실이요. 다음 날 우리는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KTX로 약 2시간 창밖 풍경을 보며 어제 본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울산역에 도착하자 연구원 차량이 대기 중이었고 정지우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죠. 오늘은 국내 최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단지를 보실 겁니다. 용량은 얼마나 되나요? 500메가와트시입니다. 약 5만 가구의 하루 전력량이죠. 차에서 내리자 바닷바람이 스쳤고 광활한 부지에 정렬된 컨테이너들 위로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이 보였어요. 조용한 분위기와 정돈된 시설이 인상적이었죠. 충방전 효율이 97%라고요? 맞습니다. 미국 모스랜딩보다 3% 높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규모에선 엄청난 성과였죠. 정지우 박사는 AI 기반 관리 시스템 덕분이라 설명했고 모든 배터리 셀은 개별 센서로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울산과 인근 7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태풍이 와도 72시간 버틸 수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텍사스의 전력망 사태가 떠올랐어요. 작년 겨울 한파로 인해 텍사스 전역이 정전을 겪었을 때 ESS 부족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논의 중인데 이들은 이미 실행하고 있었죠. 단지의 끝에는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구역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어제 봤던 전고체 배터리가 실제 그리드에 연결되어 테스트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하지만 초기 결과는 매우 유망해요. 에너지 밀도가 기존 대비 40% 높고 수명은 2배 이상입니다. 제가 이론으로만 그리던 기술이 여긴 이미 현실이네요. 제가 이론적으로만 연구하던 기술이 이미 현장에서 테스트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아직 실험실 규모의 테스트도 완료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투어를 마치고 단지를 나오는 길에 잠시 멈춰 전체 시설을 바라봤습니다. 태양이 서서히 기울며 배터리 컨테이너들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그 풍경은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인상적인 시설이에요. 정말로요. 정지우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묵직한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곳에서 본 것들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정지우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위기의식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생존을 위해 혁신해야만 했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위기의식. 어쩌면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편안함 속에 안주해 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온 걸까요? 저녁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어두워진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미국은 기술 선도자가 아니라 따라가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미래였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한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일정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방위사업청 방문이라니. 에너지 기술 평가와 무기 산업이 무슨 관계일까 의아했죠. 정지우 박사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민간과 국방 기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과천에 위치한 방위사업청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소박한 외관과 달리 내부는 분주했습니다. 최명의 소장이 이날 특별히 동행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이 방문이 평범한 일정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배터리 기술이 군사 기술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곧 보게 될 겁니다. 회의실에서 김용준 준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기밀 서약서를 작성한 후 스크린에 차세대 전차의 내부 구조가 등장했어요. 핵심은 제가 본 전고체 배터리였습니다. 민간 기술을 군에 적용한 건가요? 그 반대도 됩니다. 이 기술은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전장에서 우위를 가져오죠. 이어 미사일, 드론, 전투기 등 배터리가 탑재된 다양한 장비들이 소개됐고 전차 동력 시스템은 기존 대비 절반 크기에 72시간 연속 작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 수출도 하나요? 네. 작년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고 체코루마니아 등과도 협의 중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데 한국 기술을 선택했다니 충격이 컸죠. 핵심은 에너지 기술입니다. 최명희는 자부심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터리는 군에서 완성됐고 이제 민간으로 돌아와 또 다른 혁신을 이끌고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민군 협력을 바탕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에 오르며 정지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10년 전 일과 관련된 장소에 갑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내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와 마주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죠. 아름다우면서도 압도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명확해졌어요. 노트북을 켜고 워싱턴으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떤 말로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을 전달해야 할까? 깊은 숨을 들이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 에너지 기술 평가 보고서 현실과 전망. 제목을 쓰고 나니 지난 며칠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화, 공장의 정밀함, 연구소의 충격, 울산 ESS의 효율, 방위사업청의 군사응용까지. 한국은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끄는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감정은 배제하자.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보고서 문장 사이로 놀라움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미국보다 최소 3년에서 5년 앞서 있다. 이 한 줄이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분야는 더 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보고서 말미 저는 진심을 담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론을 넘어 실험했고 실험을 넘어 지배한다.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때론 현실을 직시해야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파일을 저장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죠. 잠시 후 워싱턴에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평가가 흥미롭군요. 귀국 후 논의하죠. 일정 계속 진행해주세요. 짧고 단정한 문장이었지만 그들 역시 충격을 받았다는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의 불빛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단순한 도시의 야경이 아니었죠. 한국의 기술력, 혁신,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우리가 배울 차례다. 제가 쓴 문장을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10년 전의 진실과 마주하는 날.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의 유명 과학자 엘리자가 한국을 방문하며 겪은 기술적 충격과 10년 전 풀리지 않은 의문을 마주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10년 한국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고양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